안녕하세요. 새로운 입시 사이클 2024년도, 2025년도에 맞이해서 오늘 첫 영상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입시 추세인 유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학문이 매우 좁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이제 인스테이트 이런 다양한 데모그래픽 그룹에서 실제 유학생들은 얼마나 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입시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 정보가 다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몇 개 이제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유학생 기준으로 descending order, 합격률이 이제 내려가는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통계를 보면서 학교들의 특성도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두 개 이제 통계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admission rate, 또 다른 말로 쓰는 합격률이죠. acceptance rate는 이제 합격률을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제 보여야 될 부분이 이런 yield가 있어요. 네, yield라면 말 그대로 모두 1,800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우리 학교에 오나. 어떻게 보면 학교 선호도, 인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NR 같은 경우는 올해 뭐 1,000명 자리에 10,0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합격률이 이제 10%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1,000명의 자리를 위해서 10,000명을 지원했다는 부분이 이 1,000명을 합격했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yield가 50%, 50이라면 2,000명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applicants and 2,000 offers. 네, 이게 여기서 yield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10,0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합격률 20%, 이 2,000명이 합격을 해서 그 정도의 50%, 절반인 1,000명만 NY에 등록한 케이스. 그래서 admission rate는 이 예시를 보면 it becomes 20%. 거기에 비해서 이제 yield r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그러면 선생님, 저기 yield rate가 어느 정도 높으면 높은 수준을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 35에서 40% 이상이면 어느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은 이제 뉴저지에 있는 대표적인 주립대 Rutgers에 대한 이제 합격. 그래서 인스테이트하고 아웃스테이트, 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인데, 아웃스테이트와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유학생은 거의 미비한 차이예요. 그 학비 부분이기 때문에 아웃스테이트는 yield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반면에 당연히 인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인스테이트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균적인 yield rate는 35%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C 데이비스를 볼게요. UC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griculture, animal science 이런 걸로 이제 꽤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화된 전공을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UC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전 학교처럼 인스테이트 학생들은 거의 대략 35%, 그리고 이제 외국 이제 아웃스테이트 학생들 49%인데 저는 이 통계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웃스테이트 학생들이 이제 유학생들 비해서 합격률이 더 높았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의아했었고, 뭐 일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밑으로 떨어지거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추세는 아니에요.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이제 공대학교로 많이 유명하고 공대랑 컴사를 지원하면 꼭 일리노이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 얼바나 샴페인은 꼭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만큼 매우 인기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거 보면 이제 인스테이트 56%, 그리고 인터내셔널 유학생들은 34%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제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 하향 곡선하고 있죠. 인스테이트, 아웃스테이트, 인터내셔널 보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립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스테이트는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아무리 주립대라도 if you're talking about 40%, it is considered fairly high. 그만큼 이제 인스테이트에서 일리노이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탑 아이비나 아이빌리그 아니면 나는 그냥 일리노이 공대 갈래. 그 정도는 충분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텍사스 어스틴. 텍사스에서 텍사스 어스틴 지원하는 학생들의 마인드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굳이 우리가 텍사스 어스틴은 훌륭한 그런 이제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탑 아이비나 또는 라이스 대학교. 선생님, 저는 아이빌리그 아니면 라이스 지원하고 다 떨어지면 그냥 텍사스 어스틴 갈래요.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딱히 뭐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가 꼭 어느 정도 학교에 가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yield가
그런 학생에 대한 이제 그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이제 얼바인을 볼게요.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년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진짜 평균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unweighted GPA가 3.95가 될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그레이드 인플레이션 심한 캘리포니아 주립 고등학교인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096 그래도 3.9라는 unweighted GPA가 나타날 정도로 입학하는 그 입시 컷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 학교도 역시 인스테이트는 20%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웃스테이트하고 인터넷 학생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일반적으로 이제 UC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더 비싼 튜이션, 더 많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유학생이나 아웃스테이트 학생들을 선호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그 이슈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유학생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메디슨 또 보죠. 위스콘신 메디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교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얀 곡선이에요. 네. 이게 좀 놀랐던 게 제 체감상 어드미션 레이트가 31%인데 유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50%. 근데 실제 통계로서는 이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놀란 부분은 주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스테이트 yield 레이트가 무려 65%예요. 그만큼 얼마나 그 위스콘신 살고 있는 학생들이 주립대로 선호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굳이 나는 아웃스테이트에 뭐 팬시한 그냥 아이비는 프라이빗 스쿨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전반적인 사고방식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스콘신 이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인스테이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 위스콘신 메디슨에 안착해서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한다는 그런 걸 통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산타크루즈를 볼게요. 이제는 이제 정말로 꼭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두 학교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아웃스테이트 학생들과 역시 합격률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UNC를 볼게요. UNC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컨설팅했었던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UNC가 가장 이제 유학생한테 배타적이다. 퍼블릭 스쿨은 성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가 있지만 워낙 유학생들이 많이 안 뽑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학생들이 얘기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이제 80%예요. 18%. 제가 예상하는 또 제가 체감했던 그런 합격률보다는 꽤 높습니다. 저는 거의 한 5%에서 8% 수준 예상했는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제 18%. 이 정도면 꽤 승산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샌디에고 볼게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아웃스테이트 학생들이 더 많고 유학생이 조금 떨어지고요. 네. 근데 좀 놀랐던 게 샌디에고가 이 정도 명성이 있는 학교라면 yield rate가 50%는 아니더라도 한 35, 4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ield rate가 거의 4분의 1. 합격한 학생들 4명이 인스테이트 학생에서 이 학생으로 이제 들어간다. 좀 굉장히 저조한 낮은 수치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제가 봤을 때는 UC 샌디에고가 그만큼 학생들을 편애를 하지 않고 오로지 high standard academic 그 기준을 뽑는다. 너가 우리 학교 오든지 말든지 we don't care. 그게 이제 yield rate protection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yield rate를 프로텍션을 많이 하는 학교가 Northeastern입니다. 정말로 이 학생이 Northwestern 아니고요. Northeastern. 정말로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올 건지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려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yield rate prote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프로텍트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admission rate가 떨어지고 굳이 우리 학교에 아는 학생을 굳이 꼭 볼 필요가 없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대표 중의 학교가 Northeastern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너가 우리 학교 오든지 너 스펙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우리 학교 안 오더라도 우리는 그 신경 안 쓰고 너를 받아주겠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빌리그, 준 아이비, UC 버클리 합격한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샌디에고. 어스틴 볼게요. 어스틴은 정말 놀라운 학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 영상을 보면 어스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세이프티도 준 세이프티 될 수 있다고 이건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잘한다는 기준은 이제 거의 뭐 4.0 GPA, 1530 어느 정도 이제 활동하고 AP가 있는 경우 그 같은 경우에는 컴사를 제외한 웬만한 전공은 텍사스 어스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2년 전 영상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저조했어요. 제 주위에 텍사스 어스틴에 들어간 유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주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IB 학교, IB 이제 국제학교에서 무려 13명이 지원했는데 13명이 다 탈락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만큼 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에 아예 작년에 작정하고 유학생들을 안 뽑았던 체감적으로 그런 기억이 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주립대랑 비스듬하게 인스테이트하고 인터내셔널 레이트에 대해 합격률이 거의 차이 나죠. 거의 3배 정도가 차이 나요. 당연히 이제 인스테이트 학생이 더 선호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6% 자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Meaning that if you're considered a top 6% in terms of your class rank, you are guaranteed a space. 물론 전공에 대한 guarantee는 아니에요. 우선은 합격. 우리 학교에서 전공은 나중 문제지만 학교 자체에 대한 시스템 와이즈에 대해서는 합격을 했다. 그게 이제 automatic guarantee 프로그램이고, 그게 이제 상위 6%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격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 학교 같은 13%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겪었던, 제 학생이 겪었던 체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예요. 한 5%에서 8% 이상 했었거든요.